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실무 협상에 개입한 트럼프, 부담 커지는 한국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협상의 첫 타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일본의 이자카와 로세이 경제 재생상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최대한 빠르게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을 이뤘는데요. 일본은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과 일본, 이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달 안에 2차 협상을 위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은 한국 협상단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도 일본처럼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한국의 협상단은 이에 한층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 성하중 매니저와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미국과의 첫 협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큰 진전이었다라는 말도 했고 빠르게 얘기가 오갔는데요. 그중에 방위비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음 주 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대응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아주 지금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먼저 협상에 나서면서 또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아직까지 좀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모든 관세 협상이 한 번에 다 오케이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또 아쉬워하는 것들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관세 협상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본의 관세 협상 또 참고 자료를 쓰면서 안전하게 대비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방위비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좀, 그러니까 우리 국방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도 맞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불안 요소가 아직 잔존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음 주에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줘서 정리만 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시장 조금 더 상단 열어놓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확인하기에는 조금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세 협상주에 대한 흐름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재료는 다 나왔어요. 미국이 원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 뭐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도 일본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게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투자,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조선업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 K조선이라든가 뭐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우리나라 시장의 파급력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도 그에 대한 협력을 좀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다 보니까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양보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 참여하는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이왕이면 그냥 LNG 수입량을 좀 더 늘리는 거에 의존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현재까지 전망이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카드를 내어주고 관세에 대한 카드를 좀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관련 종목들, 최근에 부품주부터 시작해서 대표 종목들 다 바닥을 딛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협상 카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한다, 또는
또는 LNG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량을 늘린다? 그러면 LNG 운반선이라든가 뭐 조선업의 협력 또는 철강주에 대한 움직임. 물론 철강주는 이미 시세가 좀 한번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두루 보신다라 그러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관세 수혜주들은 뭐 나름대로 시세 분출은 좀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투트랙 전략으로 두 개 다 여러분들이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적극 대응하신다라 그러면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투트랙 전략으로 수익 한번 챙겨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자세한 대응 전략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행촌제도 1분기 역성장 인정, 환율 부담에 금리 못 내려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 마찰이 지속되면서 이를 관망하자는 태도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관세 협상과 정부의 추경 편성, 그리고 환율 등 여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안에서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이 경기 둔화 분위기가 더욱더 뚜렷해지면서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5월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한은도 1분기 역성장을 경고하면서 경기 전망을 낮춰 잡았는데요. 또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추경 예산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월부터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영향이 반영이 되는데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달러당 원화값은 전거래 대비 7.8원 오른 1,41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무엇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또 한편 일각에서는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지금 오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 동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풀어주고 지금 뭐 워낙에 좀 힘들어하는 경기 침체 우려가 뭐 고민이 될 정도로 최근에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자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시장에 자금을 조금 더 불어넣어줄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단 오늘 금리에 동결된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다라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러니까 이번 금통위에서 인하하기보다는 5월 금통위에서 인하하고 그 전에 있을 그 기간 동안 그 사이 기간 동안 이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대외적인 변수,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돈하는,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가계부채 우려라든가 외환시장의 우려들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인하에 대해서 그 좀 정확한 대답일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거나 뭔가 우리가 좀 투자 자금에 대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는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는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에 대한 정책이 저는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카드로도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금리 인하를 좀 더 압박하게 되고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좀 더 먼저 갖고 온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좀 뒤쫓아가는 분위기로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오늘 좀 안도하는 분위기를 저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뭐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쳐두고 다음 주에 있을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이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혜주들을 먼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고요. 이어지는 주조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